Okay, I think we have covered all the chapters from 1 to 10 for introductory linear algebra class. Before we take the final exam, we will have time to share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that you have solved so far. Now, the team 5 will introduce the solutions on chapter 7. Okay. Mr. Hwang and Ho will start to talk. 7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7장 1번은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주어진 이 벡터들이 리니얼, 그러니까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벡터들을 이 행벡터, 열벡터로 하나하나씩 만들고, 열벡터로 한 행렬에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12, 즉 0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주어진 벡터들을 행렬로 만들고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0이 아니면은 그 벡터들은 1차 독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딩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어진 벡터들로 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해서 0이 아니면은 리니얼 인디펜던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이 주어진 S1이 R5의 기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기저를 판단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니얼 인디펜던트여야 되고, 두 번째, 스팬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간단히 풀기 위해,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가지를 모두 다 확인하는 게 맞지만,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두 번째 거, 스팬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은, 먼저 스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은, R5의 디멘전은 5인데, S1의 넘버는 4입니다. 즉, 절대로 S1은 R5를 스팬할 수 없으므로 간단하게 기저가 아님을 볼 수 있는데,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 리니얼 인디펜던트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면은,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기저를 이 행렬로 하나 만들고 나서, 근데 이거는 정사각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 취한 것을 곱해서 정사각 행렬로 만들어주고 나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0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리니얼 인디펜던트인데 아까 2번에서 케이스 2에서 본 것대로 스팬은 하지 못하므로 기저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주어진 방정식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저를 구하라. 이런 서로 다른 기저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 주어진 방정식을 이렇게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벡터를 이러한 방정식의 해가 되는 이런 행렬을 하나 놓은 다음에 행렬을 아까 제가 그 방정식을 x로 정리한 거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 여기서 y, z, w를 각각 실수에 해당하는 s, r, t로 바꿔주면은 이 v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기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기저를 두 개 구하라고 해서 딱 s1, s2 두 개를 저는 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베이시스를 찾으라고 했지만 실제로 베이스의 개수는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r, s, r, t에 각각 대응하는 실수를 넣어주면은 무수히 많은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주어진 호모 리니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베이시스와 디멘전, 그러니까 솔루션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기저와 디멘전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주어진 호모 리니어 시스템에서 개수 행렬을 구하고 나서 그 개수 행렬의 RREF를 구합니다. 이 RREF를 구하고 나서 X1, X2, X3, X4, X5를 각각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RREF를 보시면은 이 X1, X2, X3, X4가 전부 다 X5로 정리될 셈을 알 수 있습니다. 즉 S5 하나만
실수에 해당하는 t로 바꾸어주면은 이 근을 간단히 바꾸어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기저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 스페이스의 디멘전, 즉 널리티 A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행렬 A를 보고 널리티 A와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AX0에 저희는 AX0의 첨가 행렬을 구하고 나서 그 첨가 행렬의 RREF를 구해줍니다. RREF에서 저희는 그 솔루션을 일반적인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해를 보시면은 이 RREF에서 보시면은 X2만 저희가 S로 치환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S에 따라서 그 기저가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 S를 이런 식으로 찾았고, 즉 여기서 널리티 A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컬럼 스페이스 A의 베이시스와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 A의 랭크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세이지를 통해서 랭크 A를 바로 구해보면은 세이지에서 A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랭크 A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바로 4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손으로 풀고 싶으시면은 A의 RREF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랭크를 세주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여기서 칼럼 스페이스 A의 랭크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칼럼 스페이스 A는 로우 스페이스 A와 같고 그 다음 랭크 A, 즉 여기서 구한 4와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배울 때 보통 행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칼럼 스페이스를 구할 때 A의 트랜스포즈를 취해줘서 로우 스페이스를 구하면은 그게 A의 칼럼 스페이스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B가 A의 트랜스포즈를 의미하는 거고요. A의 트랜스포즈의 RREF를 구해서 그 랭크를 구하면은 4가 나오고, 이 4가 즉 칼럼 스페이스의 칼럼 스페이스의 랭크이면서 여기서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면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A의 랭크와 널리티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랭크 널리티 시어리엄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문제인데요. 처음에 먼저 이 A를 세이지를 이용해서 RREF를 구해줍니다. 이 RREF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랭크 A는 5고 널리티는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이지를 이용하기는 한 거지만 저희가 RREF를 통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세이지를 이용해서 단순히 널리티와 랭크를 알려달라 하면은 3과 5가 나옴을 알 수 있고, 이거를 랭크 널리티 시어리엄을 확인하라고 했으므로 8은 5 더하기 3, 즉 랭크 A 더하기 널리티 A가 5 더하기 3인데 8이 되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칼럼이 8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A의 칼럼이 8인데, 즉 이것으로 랭크 널리티 시어리엄이 진짜 확실히 맞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A의 랭크와 A 트랜스포즈의 랭크가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랭크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A를 RREF로 바꿔줍니다. RREF로 바꿔주시면 하나, 둘, 3. 랭크 오브 A의 값이 3임을 아실 수 있고, A 트랜스포즈를 취한 다음에, 그러니까 랭크 A와 A 트랜스포즈의 랭크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A 트랜스포즈를 구해서 A 트랜스포즈의 RREF를 구해줍니다. RREF를 구해주면 랭크 A와 똑같이 그 랭크가 3임을 아실 수가 있고요. 즉 랭크 A와 A 트랜스포즈의 랭크가 같음을 아실 수 있고, 세이지도 특별할 거 없고 단지 그냥 A 트랜스포즈와 A를 구하고 나서 각각의
랭크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행렬에도 저 랭크 오브 A하고 랭크 오브 A 트랜스포즈가 같잖아요. 그 행렬 A를 랜덤하게 제네레이트 해가지고 그 행렬에 그 제네레이트된 행렬의 랭크를 구할 수 있고 랭크 A 트랜스포즈의 랭크를 구할 수 있잖아. 네. 그 둘이 같은 걸 확인할 트루 폴스 확인해 볼 수 있지. 네. 그렇게 해서 한 몇 개, 한 10개쯤 해보면 그럼 언제나 같은 걸 알 수 있지. 그럼 그게 언제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 즉 컨셉처를 만들고 확인하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랜덤하게 행렬 만드는 것이 내가 전에 그 리니어 엘지브라 랩 만들어준 페이지에 그 명령어 있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저렇게 주어진 것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랜덤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든 코드들을 쓰면서 앞에 행렬을 랜덤하게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의 행렬이 만들어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한 10개쯤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일치되면 그럴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고 해봐서 틀린 게 아닌 게 나오면 이건 내가 추측이 틀렸구나 그래서 그거는 반례를 주고선 바로 털어버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식을 생산해 나가는 훈련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실제 현장으로서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많은 그런 그 예들을 랜덤하게 만들어서 확인이 되면은 대충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진전시키죠. 그게 보통 엔지니어들이 접근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술들이에요. 오케이? 네. 그때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보일 때 전형적으로 그걸 쓰는 거죠. 계속해요. 이 문제를 정리하면은 랭크를 알고 싶으면은 그 행렬의 RREF를 구한 뒤에 1차 독립인 행벡터 혹은 열벡터를 세면 되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랭크 A와 랭크 A 트랜스포즈의 랭크 A와 랭크 트랜스포즈가 랭크 A의 트랜스포즈의 값이 같음을 보였으므로 이 성질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A의 로우와 A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 A와 널 스페이스 A 그다음에 컬럼 스페이스 A 널 스페이스 A 트랜스포즈가 포즈의 값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A, B, C, D, E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지만 전부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A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가 M times N 행렬이라고 할 때 랭크 시어리엠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식이 만족합니다. 로우 스페이스 A의 디멘전은 칼럼 스페이스 A의 디멘전과 같고 랭크 A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우 스페이스 A의 디멘전 더하기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 A의 디멘전은 열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칼럼 스페이스 A의 디멘전과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더한 값은 행의 개수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A의 경우에만 보면은 이 로우 스페이스 A의 디멘전은 이 첫 번째로 인해서 랭크 A와 같은데 랭크 A는 3이라고 주어졌으므로 로우 스페이스 A의 디멘전은 3이고 먼저 칼럼 스페이스 A의 디멘전을 보시면은 이 식에 의해서 똑같이 둘 다 3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널 스페이스 A의 디멘전이 1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까지 구하실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B, C, D, E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꿔 다 할 수 있겠지? 그치? 이 문제는 그 주어진 행렬 A가 풀 로우 랭크인지 풀 칼럼 랭크인지를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그 A가 있고 주어진 A를 RREF를 구해줍니다. 이때 랭크 A를 구해보면은 3, 즉 행의 개수랑 똑같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A는 풀 로우 랭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보시면은 열의 개수가 행의 개수보다 크므로 그러니까 열의 개수가 더 크므로 이 행렬이 풀 로우 랭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풀 컬럼 랭크가 될 수 없음은 먼저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벡터 A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A 퍼브 즉 A 곱하기 X가 0인 X에
디멘전을 구하라. 디멘전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절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 A 퍼브에 해당하는 근을 X라고 주어주면은 이 어떠한 X도 이러한 식을 만족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식을 전개시키면은 이러한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A 퍼브의 디멘전을 구할 때는 A가 4이기 때문에 4-1은 3. 즉 A 퍼브의 디멘전은 3임을 바로 아실 수 있고 이 구한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기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얘기했듯이 그게 이제 미지수가 4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REF 구해보면 당연히 프리 베리어블이 3개가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디멘전이 3이 되는 거야. 금방 알 수 있지. 그치? 방정식에서 보면 그래서 나온 거야. 즉 이 문제의 중요한 점은 여기 A 퍼브의 디멘전이 n-1이다. A가 Rn 상에 있을 때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2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선형변환의 그 표준행렬은 이제 선형변환의 표준행렬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시오렘 7.5-2가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선형변환의 표준행렬은 Rn상의 영환인 열벡터 A에 대해 A 트랜스포즈 A 분의 A 트랜스포즈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계산을 수행하여 이제 선형변환 표준행렬 P를 구했고요. 이제 P는 그 X의 A상의 그 정사형을 구하는 행렬이고요. 네, 그에 따라 값을 넣어서 구해봤습니다. 이때 P의 특징은 P는 대칭 행렬이며 랭크 P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3번 문제는 X를 이제 A의 정사형시킨 X1 벡터와 A의 직교 벡터인 X2 벡터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문제인데요. 처음에 구할 때 X1을 X를 정사형시킨 벡터로 하여 이제 A 내적 A의 A분의 X 내적 A의 A 행렬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2를 구하는 방법은 X1 플러스 X2는 X이기 때문에 X에서 X1을 빼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까 말했듯이 A 트랜스포즈 A분의 A 트랜스포즈로 구하여 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프로젝션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그쵸? 그래서 프로젝션을 구해서 빼주기만 하면 들어올 날 테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그래프 수론을 풀 수가 없고 프로젝션만 구할 때 알면 그 응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때 14번 문제 역시 아까 앞에 풀었던 것 같이 정사형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주어진 X에 대해서 X1 플러스 X2의 형태로 나타내는 건데 그때 X1의 형태는 그 A 벡터의 그 방향과 같다라는 문제인데요. 그 말은 결국 X1은 X를 A의 정사형 내린 벡터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X2는 그 X의 A에 대한 정사형의 직교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네, 풀이 과정은 앞에 거와 같습니다. 근데 이때 참조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W가 만약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할 때 Rn 안에 있는 모든 벡터 X는 X 플러스 X2로 유일하게 표현 가능한데 이때 X1은 X의 W상의 정사형이고 X2는 W의 이제 정사형에 대한 직교 성분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당연한 게 프로젝션을 딱 구하면 유일하게 결정되지. 거기서 올라가는 게 딴 거면 벌써 달라질 수밖에 없지. 딴 걸 더하면 딱 요걸 더해야만 하나가 나오지. 그 개념이 저기뿐만 아니라 n차원 공간, n차원, k차원 부분 공간 사이에 다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15번 문제는 최소 제곱의 리스트 스퀘어스 솔루션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A라는 행렬이 주어지고 B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때 A의 A의 특성을 이용하여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설명을 하자면은 A를 n by n 매트리스라고 했을 때 랭크 A가 M일 경우는 이제 쭉 AX는 B가 되고 따라서 A 트랜스포즈 AX는 A 트랜스포즈 B로 표현이 되고 X는 따라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에 A 트랜스포즈 B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X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서 할 때 A가 n by m이라고 지금 노테이션을 했는데 저 무조건 n by n으로 스탠다드하게 써요. 네. n by n. 그리고 그런 경우에 저 풀랭크 가지면 n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그리고 m이 n하고 같을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딱 컬럼 로우 한 개념이 흔들리지 않고 복잡한 경우도 핸들이 되지 막 뒤죽박죽 쓰면은 네. 나중에 A 트랜스포즈 A가 n by n이 딱 안 되고 저는 n by n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되게 배운 건 n by n으로 배웠지. A 트랜스포즈 A를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잖아. 근데 그게 갑자기 n by n으로 된 정리들이 다 n by n으로 바꿔 쓰게 되면 그럼 다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칠 때 n by n으로 하고 n으로 바꿔주세요. 자, 어쨌든 저기서 키는 뭐냐면 저게 n by n 행렬일 경우에는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지만 A 트랜스포즈 A는 정사각 행렬이 되고 그것이 가역 행렬이면은 저렇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서 해를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M하고 N이 같은 경우면서 풀 랭크이면 그럼 그 자신이 가역 행렬이 되니까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저렇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한 솔루션이나 그냥 A 인버스를 구해서 구한 솔루션이 똑같아지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가역 행렬인 경우에 솔루션의 일반화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연습 문제를 저걸 바꿔야겠어. 5x5 행렬이 아니라 6x5 행렬로 바꿔줘야겠어. 네. 그러면 일반 역행렬을 구할 수 없는 게 되지. 그러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이용해야만 구할 수 있지. 그렇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A는 정사각 행렬이고 풀 컬럼 랭크를 갖기 때문에 A는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바로 솔루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A는 RREF가 존재하지 않는 행렬인데 RREF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풀 컬럼 랭크를 가지지 않아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인데 이럴 경우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으로 풀 수는 없으나 수도 인버스로 이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이제 이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 커브가 주어졌을 때 그때 4개의 점에 대해서 리스트 스퀘어 커브를 구하라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각 점이 4개 주어졌으므로 각 점을 방정식에 대입할 경우 1차 연립 방정식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거에 각각 개수를 따서 m이란 행렬을 만들고 저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건 A이기 때문에 A를 X로 두고 B를 이제 개수로 하여튼 개수로 두었을 때 이거에 대해 첨가행렬을 만들고 첨가행렬의 RREF를 구해볼 경우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때 이거의 뜻은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리스트 스퀘어 이제 가장 가까운 최적의 해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최적의 해를 구할 때 B를 W상의 그 정사형한 그 행렬로 둔 뒤 그리고 W는 그 R4상의 행렬 M의 컬럼 벡터가 생성하는 공간으로 잡고 거기에 B를 정사형시키고 그렇게 문제를 바꿔서 풀게 됩니다. 따라서 B로 바꿀 경우는 B-B'은 B에서 MX'을 뺀게 되고 결국 이걸 뭐라고 했죠? M-펄프의 컬럼 스페이스는 M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즉 해공간이 되기 때문에 M 트랜스포즈 내적 B-MX'은 0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 X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저게 뭐냐면 점 4개가 있지. 점 4개를 지나는 3차 다항식은 반델몬트 행렬에 의해서 구할 줄 알지. 근데 점은 4개가 있는데 점 2차식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 점 4개를 지나는 2차식은 존재하지 않지. 점 4개를 다 지나는 2차식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경우가 많잖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2차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근사한 2차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있으면 바로 그 모든 조건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하는 식으로 얻을 수 없지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없으면 저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지. 마찬가지로 점 4개를 베스트 핏하는 커브 피팅하는 라인을 구해라 하는 문제도 똑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지. 저 식이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으로 바뀌어지고, 그렇지? 그러면 A0, A1만 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는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이용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행렬 사이즈가 2x2가 되는 거지. 그런 거. 그렇지? 오케이. 갑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한 x 프라임 값들은 아까 x를 a0, a1, a2로 넣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식에 대입하면은 그 점을 지나는 가장 가까운 2차 곡선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17번 문제는 문제 자체는 4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되게 하는 A, B, C, D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를 결국 바꿔보면 서로 곱했을 때 다 0이 되기 때문에 3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돼서 RREF를 구하면 그냥 쉽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4개의 수직인 벡터를 주고 also 정규 직교 벡터를 구하라는 뜻인데 이미 4개의 벡터가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1로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연산해서 풀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는 각각 1번과 2번에 주어진 3개의 벡터가 R4 공간 속에서 서로 1차 독립이고 그거에 대응하는 정규직교 벡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그 벡터들이 서로 1차 독립임을 보일 때 각각의 벡터를 열로 갖는 행렬 A를 만들었을 때 A 트랜스포즈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경우 역행렬이 존재하므로 이게 서로 벡터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한 결과 0이 아닌 걸 확인했고 그에 따라 V1, V2, V3가 서로 각각 1차 독립임을 확인했습니다. 좀 빨리 가야겠다. 네. 그 다음엔 서로 정규직교 벡터를 구하는 그람슈미츠 과정인데요. 그람슈미츠 과정은 그냥 아시다시피 처음에 아무 벡터를 y1으로 잡고 이제 그 다음 벡터를 y1에 프로젝션하고 그걸 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정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세이지 풀인데요. 책 내용을 보면은 세이지 풀이가 이렇게 긴 게 아니라 따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작동 안 해서 네. 작동 안 한 게 뭐냐면, 세이지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새 버전으로. 네. 새 버전으로 돼가면서 그 명령어가 더 개선되기 때문에 그 이전 명령어가 이전 서버에서는 작용되고 새 서버에서는 작용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찾아가서 하면 좀 고치면 돼요. 네. 됐으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새로 정의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20번 문제는 주어진 평면과 벡터에 대해서, 처음에 평면에 이제 기저를 찾고, 그 기저에 대응한 정규직교 기저를 찾으란 소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벡터를 평면에 프로젝션 하란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교 기저를 구하는 방법은 그람슈미츠 방법으로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기저를 찾아야 되는데, 기저는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서로 그 평면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서로 1차 독립인 벡터들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사형인데 정사형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행 기저를 구하려면 1차 독립도 구해서 그걸 노멀라이즈 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순서기저 벡터의 4개의 벡터에 대해 첫 번째는 x와 y를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x와 y를 베타의 구절 문제예요. 네, 베타의 순서기저 b로 나타내는 문제이고요. c는 이제 그거에 3x 플러스 8y의 순서기저를 8y를 순서기저 베타로 나타내란 뜻입니다. 이걸 구할 때는 단순히 그냥 각각을 열 벡터로 두고 RREF를 구해버리면은 바로 좌표가 바로 그 순서 코디네이트 벡터. 네 코디네이트 벡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 3x 플러스 8y 같은 경우도
그냥 3과 8이 상수배를 그냥 바로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값에 상수배를 해서 더해버리면 됩니다. 정리가 그런 정리를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그 정리를 사용하는 거지. 네, 증명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도 사실 비슷한데, 이제, 순서기죠? 이제 베타를 알파로 바꾸는 거, 알파를 베타로 바꾸는 거, 그리고 순서, 콜디네이트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페이지 오버 있습니다. 트랜지션 맵. 네,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용해 바꾸는 방법 등을 설명한 건데, 앞서 말한 것 같이 그냥 다 컬럼 벡터로 두고, 그거에 RREF를 구하면 바로, 트랜지션 매트릭스 나오고, 순서기저 자체는 그냥 바로 걷다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할 수 배운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관계들을 다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각각 이걸 어떻게 찾는지를 다 배운 거잖아. 그렇죠? 각각 찾는 걸 알 수 있고 관계를 아니까 그 관계식만 세워놓고 각각을 찾아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다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게 도표로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준 거지. 지난 시간에도 보여줬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본 거지. 앞에서는 단순한 케이스, 그 다음 뒤에 복잡한 케이스, 그리고 일반화된 케이스까지를 한꺼번에 다 보여줬지. 그러니까 피스들을 다 알고 있고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계속. 네, 다음으로 허재석 씨가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쉽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A는 n by n 행렬이기 때문에 랭크 널리티 정리에 의해서 이것의 합은 A의 랭크와 널리티의 합은 n이 되고 A 트랜스포즈는 n by m 행렬이 되므로 그것의 합은 m이 됩니다. 이것은 맞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커널과 랭크, 널리티에 대한 7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답만 말씀해 드리면은 E The image kernel and nullity may change but the rank does not change가 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A를 one of the right answer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네. 답이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 true가. 네. 그치? 여기서 문법을 제가 틀렸고 여튼 A를 트랜스포즈 했을 때 그 랭크 널리티 정리에 의해서 그 널리티 랭크 A 트랜스포즈 플러스 널리티 A 트랜스포즈는 M이 됩니다. 그런데 랭크 A 트랜스포즈와 랭크 AT가 A와 같으므로 널리티 A와 널리티 A 트랜스포즈는 항상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랭크 널리티 전사함수와 단사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T라는 선형 변환이 R3에서 R5로 갈 때 그 맞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T라는 선형 변환이 아이소몰피즘이라면은 그 선형 변환이 보내는 차원이 정의역과 그 공역의 차원이 각각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서로 다르므로 T라는 선형 변환이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T는 1 to 1이고 T의 랭크는 3입니다. 이 문제는 랭크와 널리티 정리를 이용하는 이 전전 문제와 똑같은 형식이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의 1번은 ax equal 0일 때 m개의 리니어 이퀘이션과 n개의 알 수 없는 베리어블이 있을 때 솔루션 스페이스의 디멘전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랭크가 가능한 랭크의 최소값은 0입니다. 그러므로 랭크 널리티 정리에서 널리티의 최대값은 n이 됩니다. 2번은 R11 공간에 있는 하이퍼플레인이 A라는 벡터와 수직할 때 A의 디멘전을 찾는 것입니다. A는 하이퍼플레인의 어떤 A라는 벡터에 직교하는 R11 공간 안에 하이퍼플레인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멘션 A
직교는 널리티 A 트랜스포즈가 되며 이것은 그 전체 공간 R11의 디멘전에서 1을 뺀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R11의 그 부분 공간들은 각각 0에서 11까지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이런 벡터 4개들이 주어졌을 때 잠시만 죄송합니다. 1차 독립인 컬럼의 개수만 구하면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S라는 그 벡터들의 Rn 공간상의 벡터들의 집합이 있고 A를 인버터블 매트릭스라고 할 때 AX1부터 AXN까지의 벡터들의 집합이 그 마찬가지로 Rn 공간상의 기저가 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S라는 벡터가 Rn 공간상의 베이시스라는 것은 각각의 벡터들 모두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는 소리고 그것은 식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여기 틀린 거, 여기 표현이 잘못됐는데, 이게 기저라 그러면 이것이 imply 이거지. 그쵸? 네. 1차 결합을 0이라고 놓으면 그러면 C가 이렇게 되지. 요걸 사실 이용해서, 이러면 이렇고, 이렇게까지 끌어왔지. 근데 여기서 저걸 빼뜨렸어. 여기서 여기 되는 이유가 A가 인버터블 행렬이니까 A 인버스를 양쪽에 여기다 곱하잖아.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요 사실에 의해서 CI가 다 0이 되는 것이지. 요 논리가 좀 논리 전개가 좀 약간 미진하게 돼 있지. 네. 그렇지? 한군 이해되지? 뭐가 뭐가 미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위에 표현에서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와야 되는 거고. 이러면 따라서 이거 implies 이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가 되는 요 이유가 A 인버스가 더 이그시스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하면 지금 끝나는 거야. 맞는 것 같지만 이건 지금 10점 만점에 5점짜리 답이 된 거야. 네. 이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리니얼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문제에서 이것이 리니얼 인디펜던트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순서를 반대로 해서 논증을 해야 합니다. 네, 7번 문제는 A와 A 트랜스포즈 A가 same null space와 row space를 가진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트랜스포즈 A는 이렇게 되고 A의 null space는 AX equal 0를 만족하는 X의 벡터들이 생성하는 공간입니다. A 트랜스포즈 A의 null space는 A 트랜스포즈 AX는 0를 만족하는 X의 벡터들이 생성하는 공간입니다. 각각 해본 공간, 결과, 같은 널 스페이스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로 스페이스는 A 행 벡터들이 생성하는 공간이고, A 트랜스포즈 A는 마찬가지로 그것이 생성하는 행 벡터들이 생성하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같은 로우 스페이스를 갖습니다. 근데, 네. 9번 문제는 그람 스미트 올소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어떤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벡터들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n개의 벡터로는 n개의 올소노멀한 벡터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람 스미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4개의 벡터를 각각 세이지에 넣어서 직접 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벡터는 사라지고 R4 공간상의 부분 공간 R3에 있는 3개의 직교인 벡터들만 나오게 됐습니다. 10번 문제는 A의 컬럼들이 모두 얼서너말 할 때 A 트랜스포즈 A와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A를 n by n 행렬이라고 할 때 A 트랜스포즈 A가 단위 행렬이므로 A 트랜스포즈 A의 컬럼 스페이스는 그 Rn이고 A m by n 행렬의 행렬이 그 이와 같이 나타나므로 n개 컬럼들이 모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함으로 A의 컬럼 스페이스는 Rm 안에 있는 n차원 부분 공간입니다. 네. 이 문제는 이 벡터들이 그 R4를 스폰한 것을 보이는 것이고 이것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것을 보임으로써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가능한 랭크가 얼마가 있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선 그 A라는 행렬이 인버터블 할 때 그 랭크는 3이므로 그 디터미넌트 A를 구해봤습니다. 그 결과 그 t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만 디터미넌트가 그 0이므로 t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 A라는 행렬의 랭크는 3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t가 1일 때와 t가 마이너스 1일 때 A의 RREF를 각각 구해봤더니 t가 1일 때는 랭크가 1,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랭크가 2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여러분 이게 저기 허지석 군이 어저께 내가 하루 종일 기다린다고 그저께도 기다리고 그런다고 했는데 파이널 OK를 받지 않고 해서 이게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계속 있는 채로 발표했어요. 그 부분이 감점 요소야. 그렇지만 제일 먼저 발표했으니까 내가 그건 상쇄는 시켜주고 여기에 코멘트 줬으니까 이거 고쳐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Any questions or comment?